얼굴 부분은 그런 약들이 흉터를 더 야기시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트라우마틱 타투라고 하는데 외상으로 인해 생기는 그 문신처럼 색깔이 남게 됩니다. 열기가 오래 남을수록 그 안에서 계속 그 상처가 진행이 됩니다. 살면서 한 번도 다치지도 않고 상처도 안 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미소성형외과 조기라 원장입니다. 미용 성형, 코 성형 얘기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일상생활 중에 아니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상처라든지 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수련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4년을 하게 되죠. 인턴 후에. 그러니까 토탈 이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이렇게 해서 5년 정도를 수련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험까지 패스를 하고 나서 이제 전문의가 이제 되는 건데요. 레지던트 때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그 응급실 당직을 쓴다는 건 거의 이제 응급실 커버가 기본이에요. 응급실 야간 당직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골절 환자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제일 많은 이제 환자는 외상, 찢어진 환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병원마다 상태, 그러니까 그 위치나 이런 그 환자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아이들도 많이 다쳐서 왔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 다쳤을 때 어머님들, 보호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흉 질까요? 일단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남을까요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흉터 남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면 또 되게 서운해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보통 설명드릴 때 흉터는 어느 대학병원 가서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아니면 몇 년 차가 아니면 전문의가 열심히 잘 꿰매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남고 안 남고가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건요, 다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겁니다. 흉터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 상피층이 있고 그다음에 진피층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상피층에서 진피층의 겉면까지 다친 것까지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스크래치라고 하죠. 찰과상.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되게 자국이 남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단 저희들이 보통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피층의 제일 바깥층 말고 그 아래층까지 상처가 난 경우는 보통 봉합을 하는 걸 저희들이 권해드리는데 그런 경우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흔적은 남는다고 저희들이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칼에 베인 게 제일 덜 남는다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날카로운 데 다칠수록 찢어진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붙이는데 이 마진을 벗어나는 손상 부위가 적을수록 흉터가 적게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비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안 좋은 상처가요, 어디에 걸려서 이렇게 찢겨나간 상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짜로 둔탁한 힘에 의해서, 이것도 살짝 부딪히면 멍만 들지만 진짜 세게 붙이면 여기가 으깨지면서 터져버리죠. 이런 상처는 흉이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처가 생기면 응급처치 1번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입니다. 병원에서라면은 생리식염수로 이제 흐르는 물에 이제 세척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야외라고 하신다면은 수돗물로라도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깨끗한 꺼즈 같은 걸로 이제 담아서 응급실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응급실로 가시면 좋은데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니시고 그 다치는 상황에 따라서 이물질이 많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아스팔트 아니면 흙바닥에서 다친 상처인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그 입자들, 그러니까 가루들이 상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흙, 모래, 특히 아스팔트 조그만 그 까만 그 가루 같은 것들이 상처에 남으면요, 저희들이 이제 트라우마틱 타투라고 하는데 외상으로 인해 생기는 그 문신처럼 색깔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병원에 오시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부드러운 그 칫솔 이런 걸로 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 가지고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세게 밀거나 하면 상처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넣으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결을 맞춰가지고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처가 먼저 깨끗하게 세척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독약을 가지고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몸 같은 경우라면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빨간 약, 베타딘이나 이런 소독약으로 이제 소독을 하기도 하지만 얼굴 부분은 그런 약들이 흉터를 더 야기시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세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 조직을 또 약간 손상시키거든요. 얼굴 부분은 대부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정도를 보통 권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어진 상처 부위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깊이에 따라서는 이제 봉합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료용 제품들이 있거든요. 테이핑을 해서 그 벌어진 상처면을 잘 붙인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끗한 꺼즈로 이제 감싸주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얼굴에 잘 남는 흉터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여드름 흉터 이런 건데, 이제 그 저희들이 보통
압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손톱으로 누르는 거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오염을 시키는 것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조직을 눌러가지고 상처를 또 입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흉이 더 생길 수 있어요. 또 살면서 우리가 보통 많이 받을 수 있는 상처가 대표적인 게 화상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적어졌는데 아이들이 옛날이긴 한데 압력밥솥에 화상을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 시간 되면 이렇게 삐 하면서 김이 쫙 올라가는데 애들은요 신기하니까 거기다 이제 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손에 화상도 많이 있고 그러셨는데 화상을 입으면은 이것도 뭐 잘들 아시겠지만 1번은 빨리 흐르는 찬물에 넣어서 그 화상 입은 부위를 세척을 하고 그거보다는 그 조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열기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열기가 오래 남을수록 그 안에서 계속 그 상처가 진행이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냉각을 시키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깨끗한 꺼즈로 이제 감아서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죠. 살면서 한 번도 다치지도 않고 상처도 안 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을 가지고 잘 처치하고 오시는 것이 이미 일어난 상처에 대한 흉터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오늘 드린 설명 참조하시고 실제 생활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억하셨다가 잘 처치하셔서 병원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소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